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과 마음에 점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80대로 늘어난 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은 옛말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노년 전문 의사들 역시 이런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별것 아닌 것 같이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 10년을 앞당겨 늙게 만들고 무엇보다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70대 초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건강과 노후 행복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이은숙님은 불과 1년 만에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를 미리 알았다면 노후에 겪는 고통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하면 건강에 신경을 쓰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음식에 신경 쓰고 적절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데에도 몸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심코 놓친 습관들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실수를 방지하고 60대 이후 특히 70대, 80대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습관을 꼭 확인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쉽고 간단한 방법들을 내 습관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은 10년을 획득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 노년 전문 의사들이 말하는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습관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은 갈증 신호를 덜 감지하게 되는데요. 젊을 때와 달리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을 적게 마시게 되고 이로 인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심장이 더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공급해야 하므로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가 지속되면 피로감이 쉽게 쌓이고 두통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장의 수분이 부족해져 변비가 심해질 위험도 커집니다. 피부 또한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 노화를 가속화하죠. 뿐만 아닙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할 경우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체내 독소가 쌓여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양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의사들이 권하는 방법에 따르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하기 30분 전에 한 컵,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한 컵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서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탈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부담을 덜 주면서 흡수가 잘 됩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보리차나 루이보스차 같은 음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 섭취가 어렵다면 국이나 수분이 많은 과일을 통해 보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짠 음식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것인데요. 이런 음료는 체내 수분을 더 빠르게 배출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일정한 시간에 맞춰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거나 휴대용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물을 마셨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보내는 탈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노화를 늦추고 신장과 심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건강에 적신호를 켤 수 있습니다. 반면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현재 60대, 70대, 80대이신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TV 앞에 앉고 식사 후에도 소파에서 쉬며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특히 은퇴를 한 이후에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지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들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를 느껴 더 자주 쉬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생활이 건강을 해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근육 손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많아지면 근육이 훨씬 빠르게 감소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사실 70대, 80대 이후에 낙상으로 골절을 입으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병상생활로 이어지면서 근육이 더욱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인데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위험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식사 후 바로 앉아있으면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높은 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라도 점차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약 4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은 하루 최소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와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인데,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걸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마트에 갈 때 일부러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정말 적은 시간도 힘들 수 있는데요. 오늘만이 날이 아니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1분이라도 더 길게 걷자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지요. 이렇게 근력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면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가벼운 움직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있지 말고 간단한 집안일을 하거나 가볍게 걸으면 혈당이 빠르게 조절되어 당뇨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TV를 볼 때도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2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기지개를 켜거나 다리를 쭉 펴고 움직이는 등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75세인 박 씨는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서 보내면서 다리 근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충격에도 넘어져 골절을 입었고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후 의사의 권유로 하루 30분씩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나자 다리에 힘이 붙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앉아만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고 하셨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주 움직이려는 작은 습관만 들여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하루 30분 걷기, 간단한 근력 운동, 그리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강을 위한 실천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가볍게 움직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은퇴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출이 귀찮아지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번거롭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정말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감정은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발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뇌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교류하는 것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외로움과 고립이 지속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커집니다. 이와 함께 면역력 저하도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부족해지면 신체의 활력도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데다가 고립된 생활이 지속되면 면역력 약화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와 관련해 노년 정신과 전문의들은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며 가족, 친구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병원을 찾은 이들에게는 가능한 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치료를 시작하지요. 따라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와 자주 연락하고 가능한 한 자주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를 나누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대화들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문화센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분들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가 된 만큼 나이가 든 사람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서로 지원하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생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로 인해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수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뇌가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신체 건강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60대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체계가 자연적으로 약해지는데 이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더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이는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뇌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수면은 고혈압과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위험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수면 부족은 이러한 질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혈압 변동을 일으켜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은 노인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 70대 노인은 매일 밤 늦게까지 TV를 보고 자는 습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한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어 감기와 같은 질병에도 쉽게 걸렸으며 기억력도 급격히 저하되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던 그는 수면 부족으로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면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밤 10시 또는 11시쯤 취침하고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낮잠은 30분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낮잠은 밤의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신체 회복과 뇌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특히 고령자에게는 수면의 질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수면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과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 향상, 기억력 유지,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통해 노후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이나 스마트폰 사용법, 혹은 간단한 외국어, 한마디라도 배우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를 하고 나이가 먹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이미 늦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생각은 우리의 뇌 건강에 매우 해로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뇌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람의 뇌는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기능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힘을 잃듯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자극을 멈춘다면 뇌의 기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활성화되고 그 결과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중요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배우면 뇌는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역시 떨어집니다. 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기억조차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걸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또 앞서 말했듯이 뇌질환, 특히 치매와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무엇보다 노년의 행복 즉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은 삶을 훨씬 더 의미 있고 기쁘게 만듭니다. 처음으로 손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휴대폰을 통해 유튜브를 시청하고 댓글을 남기는 것, 그리고 새로 배운 요리법으로 손님을 대접하며 느끼는 뿌듯함은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없다면 노년의 삶이 점점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평소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을 가거나 평소 읽지 않던 종류의 책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를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배우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등은 우리의 학습 기회를 크게 넓혀줍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배우면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법을 얻게 됩니다. 손자나 손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함께 배우면 더 즐겁고 서로 격려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96세의 할머니가 대학을 졸업한 사례도 있고 87세의 할아버지가 새로운 언어를 익힌 이야기처럼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뇌는 계속 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오늘 무엇을 배울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요리법, 새로운 운동 동작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울수록 여러분의 뇌는 점점 더 젊어질 것입니다. 몸은 70대이지만 정신과 뇌는 10년, 20년 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70대, 80대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최악의 습관이 있는데요. 70대에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들은 노년기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신체는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회복력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런 습관들을 피하고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자주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주 화를 내는 습관은 특히 노년기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분노와 스트레스는 단기적으로는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신체적 영향을 줍니다. 화를 내면 우리의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장기적으로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어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와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이렇게 되면 여러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심장병이나 뇌졸중, 당뇨병 등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릴 위험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데요.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책,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 신체와 마음을 모두 편안하게 하는 활동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몸에 좋다고 해서 약물을 마음대로 먹는 것은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 진단 후 약물을 남용하는 것도 70대에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고통을 해결하려고 진통제나 수면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약물 남용은 신체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나 수면제의 남용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어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신부전이나 간경화 등의 심각한 질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대사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물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물고 부작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사용해야 하며 처방전 없는 약물을 함부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연적인 치유법을 권유받아 물리치료나 마사지,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하셨던 것일 텐데요.
식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70대에는 식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매우 위험한데요. 아침을 먹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뇌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게다가 아침을 거르면 근육 손실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체중 감소나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바깥 음식이 무척 단 경우가 많은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도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과자, 빵, 탄산음료 등 고당분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또한 치아 건강을 해치고 염증을 촉진하여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 대신 천연 단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고구마를 이용하여 자연적인 단맛을 즐기면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죠. 무엇보다 소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이것을 자주 하시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로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산 역류와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바로 누우면 위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소화 불량과 불편감을 가져오는 것이죠. 따라서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 앉아 있거나 서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을 유발하며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짠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체내 염분 농도가 높아져 심장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물론 짠 음식을 아예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한 것은 절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이 좋고 너무 짜게 먹지는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습관 중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사소하게 나쁜 습관만 고쳐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남은 인생 동안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지키고 계신가요? 또 오늘부터 실천할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전달해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